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한 당국의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0월 3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 날 데려다주다. 그대와 여는 아침.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무엇을 얻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원하는 패를 얻기 위해선 뒷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순간을 저버려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시험으로 방송을 송출하지 않아 여유가 생겼지만 그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런 마음들을 담아 오늘도 활기차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30일 그대와의 아침의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얼마 전 시험이 끝나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찾아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했죠. 그 책이 저의 지친 마음을 많이 달래주었기에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저자 최태정의 잘못한 게 아니야, 잘 몰랐던 거야 예요.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처음 이 책을 봤을 땐 빨간색으로 뒤덮인 표지에 눈길이 가긴 했지만 너무 강렬한 색상 탓인지 선뜻 구매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크게 적힌 책 이름과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죠. 책 표지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참 좋은 너에게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저는 그 문장 하나에 끌려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만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우리는 어렵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에게 미운 말을 건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라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들로 자존감을 많이 깎아내렸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생각의 초점을 조금 옮길 수 있었어요. 부족한 건 맞지만 그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미흡해서 잘 몰라서이죠. 혹여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속 구절을 빌려 한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잘 몰랐던 거야. 그럼 저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8일 전자담배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울산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인 69%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했습니다.
삼성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6천만 대를 생산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8일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기내 흡연을 금지했음에도 지속해서 항공 내 담배 사용이 적발되자 규정을 공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게 인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내 흡연 비율 중 지난해 전자담배 비중은 34%였지만 올해 54%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는 5,680원으로 작년보다 60% 비싸졌습니다. 배추값이 상승한 이유는 연이은 태풍과 기상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 수요가 적은 11월 초까지 7,000톤의 배추를 저장하고 이후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탑승자 총 2명이 숨졌으며 다른 탑승자도 크게 부상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인 69%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한일 관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인의 10명 중 7명이 일본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는 약 3일간 1,0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설문조사보다 한일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6천만 대를 생산합니다. 제조자 개발 생산이란 하청업체가 유명 브랜드 기업의 주문을 받아 상품 개발부터 디자인, 부품 조달,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자사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중국에 생산권을 넘기며 현재 삼성전자에 부품을 전달하던 중소기업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외부에 생산권을 넘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해당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은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사이에서 경쟁력을 얻고자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삼성의 브랜드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죠? 앞으로 하청업체들과 삼성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그들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7도입니다. 강수확률은 오전과 오후 모두 0%로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비해 쌀쌀한 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높으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과 로고송 듣고 시대별로 상이한 미디어 속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그 시절 그 의미로 돌아올게요. Do you love the rain? Does it make you dance when you're drunk with your friends at a party? What's your favorite song? Does it make you smile? Do you think of me when you're close?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그 시절 그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우리는 매 순간 네모난 TV를 통해 작은 사회를 마주합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기도 혹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장면에 공감하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며 필름 속 상황 역시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하기 위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너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대별로 변하는 키워드의 그 의미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절 그 의미의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손을 짚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총알이 비처럼 내리는 순간, 차량이 전복되며 폭발하는 장면, 혹은 비현실적으로 위험한 순간 속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는 연출. 여러분은 드라마 속에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언급한 상황들은 국가정보요원이 등장하는 드라마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번 주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대별로 국정원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우리 오랜만이야 떨어진 내 시선이 우선 2000년대로 떠나볼까요? 그 시절 드라마 태풍, 에어시티, 개와 늑대의 시간은 국정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전개됐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는 국정원이 매우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으로 그려졌죠. 특히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준기는 특수요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드라마는 그의 훌륭한 액션씬으로 CIA를 연상시키는 조직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나기 2cm 전 좋아 좋아 그냥 난 이런 게 좋아 아직은 2000년대 국정원 판타지를 극대화시켰던 드라마 아이리스. 이 드라마는 국가안전국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 핵 테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당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말야 별맘 없이 아니란 거. 드라마 아이리스에서도 국정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멋있는 단체로 비춰졌습니다. 2000년대 드라마는 국정원을 영웅처럼 모사했어요. 실제보다 조금 과장되게 그들을 미화하며 국정원 단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잡히진 않아 그냥 사람 친구로만 두기 싫은데 사랑하기 딱 2cm 전. 좋아 그냥 난 조금 시대를 옮겨 201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 2010년대 국정원 드라마는 여전히 그들을 영웅으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빈번히 흥행에 실패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각본과 연출의 미흡함 혹은 개개인의 드라마 취향의 변화가 그 이유로 꼽힐 수 있겠지만 사회적 배경 역시 한몫했습니다. (2010년) 여러 사회적 사건들이 터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미행 탈로 사건, 숙소 잠입 발각 사건,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등 미흡한 작전 수행력과 불법 정치 개입 등이 보도되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했죠. 그래서 그 당시 시청자가 국정원이 미화된 드라마를 소비하지 않았던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 드라마는 그들을 풍자합니다.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이가 매우 잘 드러나요. 해당 드라마는 은둔 중인 국정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자신을 쫓던 킬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로 취직하죠.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는 과거에 미화되던 국정원을 여실히 비판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국정원은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게 1인 집단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또한 과거에는 국정원이었던 소지섭이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겪는 체력적 어려움을 통해 그의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로 와 모든 걸 주고 그렇게 호련히 떠나갔네. 꿈결만 같던 한철의 당신은
어둠이 나를 덮던 밤 내게 맴돈 지금까지 시대별 드라마 속에서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연출됐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엔 멋있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현재는 코믹 혹은 빈틈이 많은 인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실제 국정원 단체의 허술함이 보도되며 드라마가 발맞춰 변해왔습니다. 오늘 코너 내용을 통해 국정원 드라마를 보시며 연출도 함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다시 볼 수 없게 될 줄은 정말 나는 몰랐네.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민경, 기술 박신영, 진행 김혜란, 제작의 DKBS였습니다.